예, 안녕하십니까. 홍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방향을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향을 잡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격 매매에서는 단 9시 1분 1초면은 알아낼 수 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게 바로 고가 대칭의 중간값. 즉, 양옵션의 고가의 중간값. 쉽게 말해서 그 가격은 9시 1초에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9시 1초에 형성되는 가격은 시가. 그 다음에 양옵션의 고가 대칭값. 그 다음에, 그 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령 저 시가가 진짜인가 가짜로 붕괴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늘 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옵션의 고가 대칭의 중간값을 보고 있으면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는단 말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가령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가령 이게 진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붕괴될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 있잖아요. 바로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라는 것은 9시 1초에 형성돼서 바로 양옵션의 고가의 중간값이다. 그 중간값이 무너지면은 그 옵션은 죽는다. 즉 장의 방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매매 방법은 간단하단 말이야. 바로 뭔 거니? 그 중간값이 무너지면은 반대편에 배팅한다. 간단한 논리예요. 가령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그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우리 개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이 가령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첨단 공학이라는 이 파생을 해야 되는데 가령 대단한 테크닉이 필요하겠구나, 대단한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자의 그건 넋두리에 불과한 거야. 가령 우리가 가격 매매라는 것은 뭐죠? 내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차트, 시향, 수급 모든 걸 배제하고 바로 뭐죠?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그 가격만 보고 매매해야 된다는 뜻이야. 즉 기계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 기계는 바로 뭐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늘 장이 오를 수 있는가 내릴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미국 장이 올랐으면 우리 장도 오르겠다. 미국 장이 내리면 우리 장도 내릴 것이다. 그건 아주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매매를 함에 있잖아요. 매매를 함에 있어 가장 우리가 장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을 오늘은 양옵션 고가 대칭의 중간값을 한번 잡아보자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9시 1초에 여기 보죠.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9시 1분 1초야. 바로 그때 바로 뭐죠? 양옵션의 고가를 봐라. 그러면 양옵션의 고가를 보라는 뜻은 바로 뭔 말인 거니? 0.86하고 0.84. 그 중간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0.85가 된다. 그럼 중간값을 구할 때 있잖아요. 가령 1.27이나 1.50은 너무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 1.27이나 1.50에서 구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근접지에서 구해라. 그럼 그 근접치는 바로 어떤 가격인 거니? 바로 0.86대 0.84의 중간값은 바로 0.85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이 9시 1초에 딱 그 가격이 나오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결정이 된다.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0.85를 붕괴되는 놈은 장 방향이 아니다. 그럼 역으로 뭐죠? 0.85를 넘어가는 놈은 그쪽 장 방향일 거냐 아니냐는 얘기야. 즉 바로 뭐죠? 여기서 한번 보험 개념에서 한번 보실까요? 보험 개념. 0콜이 0.86대 0.85
반대면 풋이 얼마입니까? 0.80 대 0.80 대 0.84. 즉 뭐죠? 이 0.85를 넘어가는 놈이 방향이라는 뜻이야. 방향.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두 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바로 이건 바로 뭐죠? 시장에서 제시해주는 그 가격에만 우리가 의지하겠다는 뜻이야.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대단한 매매 기법이 필요하고 대단한 애지력이 필요하고 대단한 뭡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다. 바로 옵션 가격은 시장의 방향과 변동성이 다 녹아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옵션 가격이지 차트나 수급이나 시향 듣지 마라. 가령 이번에 지금 고점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 있잖아요. 내려올 때 가령 2,500이 간다는 둥, 뭐 대세 상승장이라는 둥, 그런 헛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신 분 있잖아요. 지금 하락장에서 전혀 적응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바로 뭔 거니? 시장이 만들어준 가격을 믿지 않고 바로 뭐죠? 인간 새치 혀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야. 가령 오늘 같은 경우 뭐죠? 장이 아침에 콜옵션 시가를 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이 빠졌단 말이야. 예. 그래 만약에 오늘 선물 매수를 했다든가 콜옵션을 매수했다. 이러면 바로 뭐죠? 하루 종일 지옥을 맛본다. 그 지옥을 맛보지 않으려거든 시가라도 좀 봐라. 콜옵션이 시가가 깨지면 바로 뭐죠? 음봉이라는 얘기야. 매수자는 절대 사서는 안 돼. 근데 그 시가라는 거 하나도 쉽게 말해서 안 보고 있잖아요. 그 감에 의해서 뭐죠? 장이 상승할 것이다. 미국 장이 역사상 최고치를 쳤으니까 우리 장도 최고치에 갈 것이다. 그런 선입감에 있잖아요. 머리는 온갖 삼라만상에 쌓여서 실제 트레이더, 매매자는 바로 뭐죠? 언제 진입해서 청산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바로 내가 지금 장 방향도 잡지 못하고 만약에 파생을 한다면은 그 대가는 내 피 같은 돈으로 시장에 변상을 해야 된다. 절대 미안하다 하고 머리 숙이고 나올 수가 없는 시장이 바로 파생시장이다. 당신이 한번 클릭할 때 그 잘못 클릭하면은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시장에 상납하고 고개 숙이고 나와야 되는 게 파생시장이야. 이 엄격한 파생시장에서 내가 살아갈 길이 바로 뭐냐? 어렵지 않다. 바로 가격을 믿어라. 바로 9시 1분 1초에 바로 뭐죠? 나온 가격을 봐라. 0.85다. 그 0.85라는 건 바로 뭐죠? 고가 양옵션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다. 쉽게 8.50이 무너진 놈은 죽는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뭐죠? 현재는 양옵션이 다 0.85에 다 못 미쳐 있어. 못 미쳐 있어요. 못 미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딱 한번 보세요. 자, 시가가 풋옵션이 바로 뭐죠? 2.84다. 풋옵션 시가를 깨면 바로 음봉이면 바로 뭐죠? 콜옵션은 시가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저 시가가 붕괴되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뭐죠? 0.85를 먼저 봐라. 0.85를 넘어가는 놈이 가는 것이고 0.85를 깨는 놈은 죽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바로 뭐죠? 현재는 풋옵션이 0.85를 붕괴해버렸다. 근데 보니까 뭐죠? 아직 풋옵션은 시가 위에 있다. 콜은 시가 아래다. 바로 뭐죠? 그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무너질 때 반대편에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바로 뭐죠? 0.85가 풋옵션은 무너져 버렸고, 바로 뭐죠? 0.85를 무너져 버렸고, 시가를 깼고, 바로 콜옵션이 0.85를 넘어간다. 바로 장방향은 콜장이다. 저 가격 하나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0.85가 딱 콜옵션이 현재가에 왔을 때 바로 풋옵션은 시가를 깨서 음봉 아닙니까? 음봉. 반대편에 콜옵션은 양봉이 되는 것이다. 바로 0.85 하나를 보면은 장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서 바로 뭐죠? 여기에 핑크빛으로 동그라미를 쳐준 콜옵션 260에 2.50 반대편 풋에 2.5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시라. 그러면 바로 거기서 바로 뭐죠? 바로 콜옵션이 0.85를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뭐죠? 콜장이다. 반드시 풋옵션은 시가를 2.84를 깼기 때문에 지금 음봉 아닙니까? 저건 반드시 2.5를 깰 수밖에 없다. 깰 수밖에는 없다. 바로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죠? 콜옵션을 가진 사람은 반대편이 이해가 0.85만 안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야. 넉넉하게. 쉽게 말해서 그 기준은 바로 풋옵션이 시가를 깼고 콜옵션이 0.85 고가 대지 중간값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장방향은 콜 상승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 결과가 바로 반대편 풋옵션은 2.50에 와 있고 반대편 콜은 2.5이다. 즉 25만 원에 바로 대항마가 서 있죠. 근데 풋옵션은 0.68, 즉 0.85를 깼기 때문에 절대 풋을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락의 배팅에서는 죽는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콜옵션은 2.98까지 가고 바로 뭐죠? 반대편 풋은 0.48, 즉 풋옵션 시가를 깬 풋옵션은 바로 뭡니까? 어디까지 왔냐? 바로 1.95까지 왔다. 바로 그 고가 대칭의 중간값 하나 가지고 시장을 찾아낼 수 있다.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바로 뭐죠? 시가하고 연결시키면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격을 모르니까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바로 0.85가 무너질 때, 풋옵션이 무너질 때 바로 반대편에 배팅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다. 바로 0.85를 무너지는 풋은 하루 종일 빠질 수밖에 없다. 즉 그 모든 장의 방향의 기준을 잡는 것은 바로 0.85, 즉 아침 9시 1초에 형성된 양옵션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되는 것이다.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다. 그러면 이걸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으로. 6월 16일 거예요. 0.8684 바로 중간값은 0.85가 되는 것이다. 바로 0.85만 보면 장 방향이 결정이 돼 있다. 풋옵션이 0.88까지 올라갔죠. 0.85만 깨면 풋은 절대 될 수 없다. 0.85에서 드디어 붕괴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 바로 콜에 배팅해라. 콜 옵션을 사기 싫은 사람은 바로 저 풋옵션이 0.85가 붕괴되는 걸 보고 선물 매수를 해라. 절대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9시 1초에 장 방향을 다 옵션 가격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붕괴만 봐라. 붕괴되면은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0.85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드디어. 그래서 바로 0.85 반대편 풋이 0.85를 붕괴했기 때문에 내 건 콜은 당연히 0.85를 넘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벌써 콜옵션은 시가를 다 깨져 있죠. 그럼 풋옵션이 시가를 깼다는 것은 반대편 콜은 당연히 시가를 갈 거 아닙니까? 그 원리.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0.85 하는 가격으로 내가 어떻게 시장을 찾아낼 수 있는가. 콜은 2.45 시가에 왔다. 반대면 풋옵션이 시가를 가기 때문에 콜옵션은 당연히 시가를 치고 양봉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격 매매의 원리다.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절대. 그래 바로 뭐죠? 풋옵션 2.54가 2.50을 깨면 반대편 또 콜 260은 당연히 2.50을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2.50이 무너졌다, 풋이.
2.49로 당연히 키를 맞추죠. 그 다음에 콜옵션이 2.5를 넘어가서 시세가 폭발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0.85라는 양옵션 고가 대칭의 중간값과 바로 시가로 연결시키는 매매 방법.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은 바로 매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뭐죠? 머릿속에 온갖 잔념과 삼라만상이 가득 찬 그대 머릿속에 그 찌꺼기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 바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준, 자, 저 가격만 봐라. 콜옵션 시가에만 들어가도 벌써 몇 틱입니까? 벌써 30틱이다. 40틱이다. 40틱, 50틱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가격 매매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절대 누차 강조하지만 바로 내가 그 하나의 매매 원칙, 그 매매 원칙을 바로 가격에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콜옵션이 2.99까지 갔다. 시가에만 들어가도 바로 얼마입니까? 50틱 수익이 난다. 바로, 자, 이게 바로 고가 대칭의 중간값으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매일 똑같다. 매일. 바로, 이때는 뭐죠? 0.99와 0.8의 중간값은 0.90이다. 즉, 바로 뭐죠? 그 0.90을 붕괴하는 놈은 지옥을 맛본다. 바로 이 중간값이 바로 0.90을 붕괴하는 놈은 죽는다. 그럼 바로 먼저 어느 쪽이 붕괴할 가망성이 농후합니까? 바로 콜이나 푸시든 절대 선입관 갖지 마라. 무조건 0.90을 붕괴하는 놈은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단지 파생시장에 들어와서 바로 뭐죠? 돈을 벌겠다고 들어온 트레이더에 불과하다. 매매자에 불과하다. 그 매매자가 뭐죠? 내 생각대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0.90의 자, 중간값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0.9이 어느 쪽이 깨졌습니까? 푸시 깨졌다. 또 장은 콜장이 된다. 바로 0.90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바로 뭐죠? 현재는 풋옵션이 바로 뭐죠? 시가 위에야. 그러니까 아직 두려운 겁니다. 시가기 때문에 바로 네가 죽으려거든 바로 이 시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시가. 그 반대편은 뭐죠? 당연히 콜옵션은 바로 뭐죠? 시가 아래 음봉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럼 뭐죠? 그 0.90이라는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푸시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콜옵션은 2.6 하나에 사서 바로 뭐죠? 시가까지를 먼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밀고 가는 것은 바로 뭐죠? 풋옵션이 바로 뭐죠? 0.901 절대 올라오면 안 돼. 하나의 기준이죠. 원칙이란 말이에요. 0.90만 안 올라오면은 나는 콜옵션 음봉을 사서 시가까지 보고 뭐죠? 그 다음 반대편의 고가 3.35까지도 보는 매매 전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자, 0.95이면 이제 콜옵션이 0.95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직도 미안하지만은 풋옵션은 아직도 시가 위에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콜맨들은 안심할 수가 없어. 바로 그러면은 내가 콜은 바로 음봉인데 저 음봉을 사서 있잖아요. 오직 그 콜옵션의 음봉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풋옵션 252가 고가 대치의 중간값 0.90을 붕괴했기 때문에 0.90만 안 올라오면 나는 반대편 가격은 이유 없이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늘 가격 매매 핵심은 바로 뭐죠? 반대편 가격에 붕괴될 때 그 반대편 콜을 사는 것이다. 자, 왜 차트를 보지 말라 하는 것은 차트는 다 돌파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니다. 바로 붕괴 개념으로 봐야만이 시장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바로 붕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주체들이 매도를 친다는 얘기야.
매도. 이 시장의 주인은 미안하지만 돈 많은 주체들이다. 그 주체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는 바로 옵션 가격을 보면한다. 그 옵션 가격이 뭐냐? 바로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무너지면 그 옵션은 바로 매도자들, 이 시장의 주체들이 매도를 치고 있구나. 바로 뭐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자, 그래서 결국은 뭐죠? 풋옵션은 0.90 고가 대칭이 붕괴된 가격은 0.79까지 빠졌고, 바로 뭐지? 이제 풋옵션이 시가에 왔다. 시가만 무너뜨리면 너는 바로 지옥을 맛본다. 그때 바로 뭐죠? 콜옵션은 아직도 시가 아래 나와 있어요. 음봉이다. 근데 콜은 바로 0.95에 와 있다. 자, 돌파 개념에 봤을 때는 바로 뭐죠? 2.8 하나지만 아까 붕괴 개념에서는 바로 뭐죠? 2. 얼마가 됩니까? 68이 되는 것이다. 바로 반대편 붕괴 개념으로 봐야만이 내가 패를 가장 먼저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파생시장에 있는 개인분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게 뭔 거니? 그 차트란데 중독이 돼가지고 돌파 개념. 자, 돌파했을 때는 바로 뭐죠? 진입단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95가 90이 넘어갔을 때 진입단가 2.8 하나야. 근데 바로 뭐죠? 아까 풋옵션이 0.90을 깼을 때 그때 한번 내가 반대편 콜 진입단가를 한번 볼까요? 자, 바로 0.90이 풋옵션이 붕괴될 때 나의 콜 진입단가는 바로 얼마가 되는 거죠? 2.61가 된다. 61. 벌써 돌파 개념에서 봤을 때 붕괴는 2.61에 내가 콜을 들어갈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자, 돌파 개념이 됐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돌파 개념이 봤을 때는 바로 자, 0.95가 돌파했을 때 바로 콜옵션이 0.95란 가격을 돌파했을 때 진입단가는 2.81가 된다. 바로 붕괴, 풋옵션이 고가 대칭의 중간가 0.90을 깼을 때 내 진입단가는 2.61다. 지금 현재 뭐죠? 돌파 개념으로 봤을 때는 2.81. 바로 뭐죠? 돌파 개념은 20틱이나 늦게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틱이나 늦게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20틱 늦게 진입해서 주체들이 흔들어대면 절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하나가 어디에서 붕괴되는가, 거기 그때 바로 반대편을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바로 0.90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바로 뭐죠? 드디어 이제 콜옵션이 시가 2.8383까지 왔다. 바로 뭐죠? 풋옵션은 시가 아래다. 이제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런 가격의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갈 뿐인 거야. 바로 갈 뿐인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볼까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콜옵션이 33만원까지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죠? 자, 마디를 한번 봅니다. 언제나 마디를 봐라. 콜옵션의 마디, 자, 2.60. 그 다음에 고점이 3.30 왔죠? 바로 반대편에 풋의 마디를 봐라. 반대편의 풋의 마디는 바로 뭐죠? 이 마디다. 즉, 풋의 마디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8 대 3.35. 바로 콜옵션이 고가의 대칭에 맞춰버렸다. 바로 이때 그거를 청산해라. 가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아까 풋옵션이 0.90을 진입할 때 2.61였으니까 바로 뭐죠? 3.30에 청산해도 바로 뭐죠? 약 70틱을 가볍게 0.90이라는 고가 대칭 하나로 내가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아침 9시 1초에 딱 양옵션 고가 대칭을 잡으면은 그 차트에 선만 그어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어떻게 선을 그었죠? 콜풋 그 해당 행사가에 바로 0.90의 선만 이렇게 그어놔라. 그래서 바로 뭐죠? 그 선을 그어놓는다는 건 바로 뭔 거니? 돌파 개념으로 보지 말아라. 바로 뭐죠? 0.90이 붕괴됐을 때 그 반대편에 뒤도 보지 말고 진입해라.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 거니? 반대편이 0.90을 만약에 올라온다면 뭐죠? 내 진입은 실패가 되는 거야. 스스로 진입 실패를 내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하나가 바로 뭐죠? 기준이 되고 바로 내가 혹시 잘못 진입했을 때 바로 거기서 잘라낼 수 있는 손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가령 자 역추세에 몰려가지고 있잖아요. 역추세에 몰려가지고 선물 0.5포인트 손절 잡고 옵션 20틱 30틱 손절 잡고 기다리는 그런 우매한 짓거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바로 파생에서 물타기는 바로 뭡니까? 물귀신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 예, 절대 우리가 매매자로서 지켜야 될 사항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자리에서 진입해서 바로 반대편 고가까지 오면은 바로 팔아먹어라. 그게 바로 한마디의 변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잠깐 질문 좀 받아볼까요? 자. 홍탁 전문가님 안녕하셨죠? 저 또 왔습니다. 새로운 질문, 좀 더 심층적인 질문으로 가져왔어요. 이번 제 질문은요. 이 양 옵션의 고가 대칭의 중간값, 하루 종일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장 초반 아침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바로 방금 이 차트에 제가 선을 그어놓으라고 그랬죠.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바로 0.90이라는 그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바로 뭐죠? 자, 선만 그어놔라. 이렇게 선만 그어놓고 있잖아요. 바로 뭐죠? 그 대신 돌파 개념으로는 절대 보지 말란 얘기야. 바로 붕괴 개념으로 봐라. 무너졌을 때 바로 뭐죠? 반대편에 배팅해라. 그럼 바로 뭐죠? 이 자리에서 팔아먹고 다시 뭐죠? 이놈이 올라와도 0.9이 절대 못 올라오잖아요. 반드시 다시 두 번째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령 하루 종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대신 이 매매는 오버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하다. 바로 뭐죠? 장중에만 사용하라는 뜻이요. 그래, 장중에 방향을 잡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진입해서 청산할 것인가만 그 고가 대칭의 중간값을 사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방금 이걸 본 걸 0.90의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한번,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0.90. 0.99 대 0.83의 중간값은 0.90이다. 0.90이 무너지는 놈은 바로 지옥을 맛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너 콜이든 푸시든 0.90만 깨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에 들어가겠다. 얼마든지 기다리고 여유롭게 진입 자리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자. 콜은 0.90을 올라갔다. 풋은 0.90에 못 올라온다. 아니다. 아직은 덤벼들면 안 됩니다. 양없이 다 시가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 자.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바로 내 마음의 38선을 잡고 있잖아요. 0.90이란 고가 대칭의 중간값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깨질 때만 반대편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붕괴 개념으로 봐라. 자, 전체 한번 보세요. 유심히. 바로 지금 동그랗게 표시하는 그 행사가가 현재가에서 0.90, 자, 드디어 풋옵션이 0.90이 왔죠. 자, 너 깨지면 죽는다. 자, 깨졌죠, 드디어. 하지만 풋옵션은 아직 시가 우회이기 때문에 좀 겁은 납니다. 겁은 난다. 그래도 0.90이 깨졌기 때문에 가감히 콜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풋옵션이 시가만 깨지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바로 뭐죠? 그래서 바로
시가만 무너지면은 벌써 시가가 무너지기 전에 바로 우리가 잡은 가격은 0.90이라는 바로 뭐죠? 양옵션 고가 대칭의 중간값에 내 패를 들고 있다. 자, 풋옵션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은 시가만 깨면 너는 죽는다. 바로 시가를 깼죠. 드디어 콜옵션이 시가 위에 올라왔다. 이때부터 바로 뭐죠? 시세가 난다. 그럼 바로 뭐죠? 콜 262 3.0 아닙니까? 반대편 고가 3.35만 오면은 이익 담보 해버려라. 팔아먹으라는 뜻이에요. 바로 한마디의 변동성이 바로 반대편 고가 3.35니까 현재 지금 3.30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바로, 자, 1.77 대 1.76. 가장 근접지에서 9시 1분 1초에 바로 양옵션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떴다. 바로 뭐죠? 그럼 이때 0.77과 0.76이니까 어느 가격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따지면 0.76 대 한 0.05 정도, 50 정도 되겠죠. 근데 아니다. 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0.77을 잡아도 되고 0.76을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고가 대칭의 중간값을 잡을 때 이렇게 근접지에 다가왔기 때문에 쉽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홍장이 그럼 11만 원짜리하고 0.95짜리의 중간값을 잡아도 괜찮습니까? 잡아도 괜찮다.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 바로 눈앞에 가장 근접지 있는 걸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2.93 대 2.71. 이것도 분명히 잡아낼 수가 있어요. 중간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지에 있는 0.77, 0.76만 그 중간값이 바로 뭐 이건 어떻게 반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77을 잡아도 되고 1.76을 잡아도 된다. 그건 본인들의 스스로 기준만 정하라는 얘기야. 기준만. 나는 그러면 1.77 넣기 세븐이 좋으니까 1.77을 나는 선택하겠다.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싫어요. 1.76이 좋습니다. 괜찮다니까. 그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누가 결정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 1.77이란 고가 대칭의 중간값이 딱 왔기 때문에 바로 9시 1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뭐죠? 오늘 장은 내 손바닥에 놓고 본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죠? 1.77만 무너질 때 나는 반대편에 들어간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합니까?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다. 복잡한 것은 바로 뭐죠? 수수료를 복잡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 네. 바로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요. 홍탁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파생 가격 매매가 굉장히 정교한 매매 기법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에게 좀 더 쉬운 매매 방법은 없을까요? 예, 바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지금 설명하는 양옵션의 고가 대칭을 보란 뜻이야. 고가 대칭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두 눈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 그럼 그 시간을 언제 찾느냐? 바로 9시 1초에만 봐라. 두 눈을 부릅뜨고 뭐죠? 바로 두 눈을 부릅뜨고 1.77, 1.76이니까 바로 뭐죠? 1.77이 오늘 1.77을 깨는 놈은 바로 방향이 아니겠구나. 바로 1.77 넘어가는 놈이 방향이다. 자, 절대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제 넘는 얘기일지 몰라도 이 파생 매매라는 건 기술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매 방법, 매매 기술은 배울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개인들이 파생 시장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뭔 거니? 바로 그 심리적인 안정을 갖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예, 상처가 있고 바로 뭐죠? 초족에 지금 당장 돈을 벌여야 된다는 그 급박함에 매매 원칙 하나 없이 바로 시장에 참여한다는 뜻이야. 바로 오늘 제시하는 매매 원칙은 바로 뭐죠?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매매 기술이란 말이야. 근데
얼마나 정교하게 시장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9시 1분 1초에 바로 뭐 1분도 필요 없어요. 9시 장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양옵션의 고가 비선금만 찾아내란 말이에요. 바로 1.77, 1.75만 찾아내고 저 중간값이 바로 뭐죠? 1.77이 되겠구나. 뭐 76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하루 장에 바로 뭐죠? 1.77만 깨는 놈을 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매수자니까요. 바로 뭐죠? 1.77이 붕괴될 때 그 반대편에만 진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 기준이란 건 바로 뭡니까? 그 반대편에 내가 1.77이 붕괴될 때 그걸 샀기 때문에 그 반대편이 뭐죠? 1.77만 안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게 파생 매매 기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바로 뭐죠?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한번 뒤돌아보란 얘기예요. 차트 한 장 펴놓고 있잖아요. 대세 상승장이라는 둥, 애국인이 뭘 샀다는 둥. 자, 1.77, 1.76이 딱 나와 있을 때 애국인이 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애국인 그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애국인이 옆에 앉아서 매매해도 우리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허상을 버리시란 얘기예요. 버리셔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누차 강조지만 바로 뭐죠? 지금까지 당신들이 알아왔던 파생 지식은 지식이 아니란 얘기야. 바로 쓰레기고 허접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식어라고 만드는 차트를 가지고 파생을 하냐는 얘기예요. 파생은 진입이 일순간이 돼야 돼. 일순간에 진입을 해야 하루에 50틱, 100틱, 200틱을 먹는 게임이야. 근데 그림책 같은 차트 펴놓고 있잖아요. 요 지금 진입해보자. 아니다, 청산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의 돈을 벌 수 있냐는 뜻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현재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가령 제가 처음에 나와서 설명했지만은 저는 은퇴해서 시골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이야. 하지만 파생시장에서 평생 돈을 벌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파생시장에 있는 개인들이 10명이면은 10명이 다 어려운 처지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그 마인드를 버리라는 얘기야. 버리지 않으면 절대 파생시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못 벌게 되면 길바닥에 내앉게 돼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못 벌면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거야. 바로 돈 버는 기술만 배워라. 그 돈 버는 기술이란 건 바로 뭐죠? 가격에 다 나와 있다. 이 가격이란 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시장이 만들어진 가격이야. 우리가 지금 1.77, 1.76을 읽지만 이건 바로 뭐죠? 돈 17만 7천 원, 17만 6천 원이란 말이야. 그 중간 17만 7천 원이 붕괴되는 옵션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어느 쪽이 무너집니까? 바로 콜 옵션이 1.77을 무너뜨린다. 바로 뭐죠? 그때 반대편에 풀베팅 해라. 그러면 풀베팅 하는 그 행사가는 있잖아요. 바로 이 17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27만 2천 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내 모든 매매 진입의 기준은 바로 콜 옵션이 바로 뭐죠? 고가 대체의 중간값 1.77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그 반대편 풋에 진입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 마인드를 빨리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를 버려라.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차트나 수급이나 그 엉터리들이 사라파라는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매매를 해서 돈을 못 벌었다면 그건 바로 매매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걸 느끼고 빨리 집어 던져야 돼. 집어 던지고 바로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가령 가격 매매가 만사 형통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약점이 많이 있어요. 약점이. 그 휩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건 공부하다 보고 이 시대표를 보다 보면 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야. 특별한 비법이나 비문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격이 알려주는 대로 나는 액션을 취할 뿐이다. 그 액션이 바로 뭐냐? 반대편에 가격이 붕괴되거든.
나는 그 반대편에 진입할 뿐이다. 단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어떻게 이 험한 파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예, 수없이 저는 봤습니다. 머리 좋고 손 빠르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야. 매매는 엉터리다. 바로 뭔 거니? 기준이 없다니. 기준. 그 매매 원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이 내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의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면서 파생하겠다고 모니터 앞에 쪼그려 있지 말란 얘기야. 그건 바로 세상에 죄 짓는 행위다. 남들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고 있는데 나 하루에 단돈, 한 달에 단돈 1,000만 원도 못 벌고 파생하겠다 있다면은 미안하지만 당신 재질이 없으니까 딴 일 하세요. 나가세요. 나가집니까? 파생은 중독성이 너무 심해.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한 게 바로 파생 중독이야. 그래서 파생한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이 절대 좋게 보질 않아. 예.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돈 번 사람은 이 시장 같은 천국이 없는 거야. 장만 열면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파생시장인데 돈을 못 벌어보니까 뭐죠? 파생시장이 지옥 같은 곳이 된다. 이제는 제발 그 끈을 끊어라. 바로 가격의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은 홍탁이 만드는 가격이 아니라 바로 뭐죠? 시장이 만들어주는 가격이다. 그 가격만 기준 잡아라. 그럼 바로 뭐죠? 콜옵션이 0.77 고가된 중간가를 분개했으므로 나는 그 반대편에 들어갈 뿐이다. 자, 그 반대편이 바로 뭐죠? 자, 풋옵션이 콜옵션이 1.77개고 바로 풋옵션이 1.77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죠? 현재도 콜옵션은 시가 위에 있다. 즉 양봉이란 뜻입니다. 양봉이 내가 들어가려는 풋도 현재는 양봉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1.77이 콜옵션이 깼기 때문에 붕괴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이해는 음봉이 되고 이해는 양봉이 되는 구조야. 그 간단한 원리가 바로 뭐죠? 고가 대칭의 중간값을 보고 바로 뭐죠? 내가 매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바로 뭐세요? 자, 이제 1.77을 깬 콜은 시가 2.87에 와 있다. 내 거 반대편 풋은 1.78. 드디어 고가 대체의 중간값에 넘어가 있죠. 바로 콜 옵션이 시가 2.87의 기준을 잡은 사람은 안절부절이야. 예, 시가는 건 깼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다. 바로 고가 대칭의 중간값 1.77이 올라오지 않는 한 절대 콜은 갈 수 없다. 확신을 가지고 반대편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반대편에 배팅은 또 배팅하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두 개 하고 있어. 자, 풀 배팅을 하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풀 배팅 해본 경험이 없어요. 자, 선물 한 계약 가진 사람은 매일 풀 배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물 한 계약을 가진 사람은 만약에 증거금 1,5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선물 한 계약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매일 풀 배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1,500만 원이면은 옵션 자 17만 8천 원짜리 27만 5천 원짜리 10개에서 12개를 살 수 있어. 즉 그러면은 그 선물 한 계약을 가지고 매매해서 1포인트를 먹어야 50만 원이지만 옵션은 만약에 풀배팅 1,500만 원 증거금에 10개를 했다면 바로 뭡니까? 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는 레버러지가 옵션은 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풀배팅을 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뭐죠? 선물할 때는 풀배팅 툭툭 잘하면서 옵션 사라니까 옵션 한두 개 사고 있어요. 옵션 한두 개 사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돈 못 벌 수 없어요. 바로 옵션에서 풀배팅이라고 하면은 바로 증거금 1,500만에서 20만짜리 저는 옵션을 12개를 살 수 있으니까 가령 네 능력껏 5개라도 해봐라. 10개라도 사고 팔아봐라. 그 뜻입니다. 선물은 한 계약 가지고 있는 분은 풀배팅 툭툭 해가면서 옵션은 한두 개밖에 못 하냐는 얘기야.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다. 그 생각을 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야. 즉 작금의 파생시장에 우리 개인분들 보세요. 다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 짓거리를 해서는 안 돼. 남하고 똑같은 걸 해서는 절대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다고 대단한 걸 하라는 뜻이 아니야. 바로 가격을 보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 파생시장에 어디에 구세주가 있습니까? 내가 구세주가 돼야 되고 내가 확신이 없거든 절대 포지션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게 파생시장입니다. 그럼 그 확신을 가질 때 바로 뭐냐? 가격을 믿으라는 얘기야.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 인간 세치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인간 그 세치의 영악한 세치의 말 듣고 되돌아오는 건 상처와 배신밖에 없는 거야. 특히 파생시장은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반대편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면은 바로 뭐죠? 반대편 콜옵션이 1.77이 붕괴돼 버렸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꽉 쥐고 있으란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때 바로 풀베팅을 하란 얘기야. 가령 내가 옵션을 12개 살 수 있을 돈이 1,500만 원이면 한 12개 정도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하 5개, 10개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루에 300, 500을 벌 수 있는 거지. 옵션 한두 계약 사갖고 50만 원, 60만 원 벌 것 같으면은 내가 한 계약을 했던 시세나 10계약을 했던 시세는 똑같은 거야. 근데 선물은 한 계약 툭툭 던지면서 왜 옵션은 한 계약, 두 계약밖에 못 사느냐. 그건 바로 뭐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바로 매매를 해야 될 때는 바로 해라. 바로 해야 될 때는 바로 뭐죠? 반대편이 붕괴될 때만 하라는 얘기야. 아무 때라도 들이대는 거 아닙니다. 바로 고가 대체의 중간값이 콜옵션이 깼지 않냐. 바로 그때 바로 뭐죠? 반대편에 풀베팅 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제 콜옵션 시가를 깬 놈은 정확히 등가에서 바로 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딱 맞췄잖아. 2.82, 2.82.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입니까? 바로 옵션 가격을 보면은 이 시장 전체를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뭐죠? 콜옵션이 바로 뭐죠? 1.77을 깼고, 바로 뭐죠? 1.77을 깨서 1.69에 왔고, 반대편 풋은 1.84에 와 있다. 그때 바로 뭐죠? 등가에서는 2.8에 정확히 맞췄다. 그럼 바로 2.8이라는 게 다 또 뭡니까? 시장에서 기준을 또 만들어줬잖아. 2.8을 깨는 놈은 또 죽는 거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걸지 마라. 다른 데. 오직 시장이 만들어준 그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뭐죠? 2.81을 깬 콜은 2.24까지 빠져버렸고, 반대편 풋은 3.60까지 왔다. 바로 뭐죠? 그 모든 근거에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죠? 콜옵션이 바로 고가 대신 중간값 1.277을 붕괴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편 풋에 들어갔을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 번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 가격 하나의 기준이 나오거든. 그 가격을 믿고 의지하고, 만약에 내가 콜옵션이 1.77 붕괴될 때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콜옵션이 1.77 올라오면 그때는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간단한 논리예요. 그 자르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서 머뭇거리면은 험한 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건 내가 기준을 잡은 1.77이 무너져서 콜옵션은 바로 1.28까지 빠져버렸잖아요. 그 반대편 풋은 2.40까지 올라왔다. 바로 언제나 이 가격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고가 대체의 중간값 1.77을 깬 콜옵션은 하루 종일 빠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반대편 풋은 하루 종일 올라간다. 바로 아까 질문한 대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로 여기서 바로 어떤 면에서 여기서 좀 차트를 볼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니? 1.77이 붕괴될 때 뭐죠? 내 진입 단가는 바로 1.38이 되는 거야. 1.38이요. 근데
돌파할 때 한번 보세요. 돌파할 때는 1.77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훨씬 늦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붕괴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붕괴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대편에 배팅해라. 그리고 나서 붕괴된 가격이 1.77만 안 올라오면 나는 들고 있는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이걸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6월 18일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7, 1.78 중간값이 1.77이다. 자, 그래서 바로 뭐죠? 1.77이 무너질 때 반대편에 풀베팅해라. 바로 콜옵션 1.77 무너질 때 바로 1.77 한 5 정도가 되겠죠. 7 한, 자, 보세요. 자, 절대 이럴 때 기다리고 있어라. 1.77만 무너질 때 반대편에 들어갑니다. 1.77 콜옵션이 드디어 이제 무너질 똥 말똥한다. 무너졌대. 바로 그때 반대편 풋옵션에 풀베팅해라. 바로 풀베팅이라는 건 바로 뭐죠? 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고가 대지의 중간값 1.77이 풋옵션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 가격 하나만 믿고 내가 그 반대편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라. 오직 그 가격을 믿고 의지하고 배팅할 뿐인 겁니다. 결국 뭐죠? 1.77을 깬 콜은 1.58, 반대편은 뭐 20만 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때 바로 지금 빨갛게 네모친 그 등가 옵션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바로 등가 옵션은 33만 5천 원까지 가죠. 바로 이게 바로 매매일 뿐이니까. 그 매매의 기준이란 건 바로 뭐죠? 고가 대칭의 중간가, 즉 아침 9시 1초에 형성되는 양옵션 고가 가격의 중간값만 계산하면 매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죠? 반대편 1.77을 깬 콜은 1.34까지 빠져버렸고 37이 반대편 풋은 2.4 하나까지 올라가 있죠. 바로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있잖아요. 매일 똑같구나.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바로 그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깨닫지 않고 바로 뭐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있잖아요. 미국장이나 쳐다보고 있다든가. 미국장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당연히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 장도 영향이 있겠고 미국장이 오르면 우리 장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건 아침 시초가 때 잠시 흔들림 뿐이야. 바로 뭐죠? 우리는 바로 시향이나 미국장 견눈질 하지 마라. 만약 저같이 평생 파생시장에 있는 분도 아침에 미국장을 절대 안 봅니다. 예. 아침에 H3를 켜다보면 어쩔 수 없이 미국장이 나오는데 그걸 빨리 지워버려요. 예. 그 선입감이 다가온단 말이야. 자, 가령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미국장이 최고점을 쳤단 말이야. 우리 장도 당연히 올라올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개인들 콜옵션에 몰빵하잖아요. 선물 매수에. 하루 종일 지옥을 맛보지 않습니까? 바로 시가만 봐도 버틸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허접한 지식을 버려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다. 그 새로운 세계라는 건 바로 뭐죠? 가격을 믿고 내가 가격이 지시해준 대로 매매만 하면은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돈은 벌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반대편 가격이 붕괴될 때 그 반대편에 진입만 하라. 매수자니까. 그 원리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